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읽은 책은 백세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2018년에 나왔고요. EBS 교육방송이 백세 쇼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게 될 텐데 그 준비 과정이 너무 미흡한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이게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다 흥미로웠고 우리가 다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주목했던 부분은 노인의 심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노인의 심리 문제,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잘 안 듣게 되죠. 눈도 나빠지고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시각과 청각, 이게 노인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들 두 가지라고 하죠. 게다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 나이, 한 70대에서 80대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데, 이때쯤 되면 가슴 아픈 일이 자꾸 생기죠. 네, 가족이 죽는 거예요. 사고사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친구도 죽죠. 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거야 자연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죽는다든지, 배우자가 먼저 죽는다든지, 친구가 먼저 죽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난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상실감이 엄청나겠죠.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고 그거 자체도 큰 상실감일 텐데,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거 진짜 견뎌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생기다 보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그렇겠다, 그렇구나라고 느꼈던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린 이런 노인의 감정에 대해서, 그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그들의 우울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것 같다라는 거죠. 신체 노화, 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안경점에 모시고 가면 되는 거고요. 또 귀가 잘 안 들린다, 보청기를 사드리면 되고,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해드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의 문제는 대처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린 노인의 감정은 한참 무뎌졌거나 거의 소멸된 상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작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감정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와 같이 같은 강도로 같은 횟수로 노인이 감정을 표출하는 일은 없겠죠. 그거보단 덜하고 약하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슬픔이나 외로움, 고통, 우울감 이런 게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가능한 모든 감정이 노인의 마음 안에 산다라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슬픈 내용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인은 몸도 힘든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이거 자체가 힘든데, 여기에도 붙여서 그들의 감정이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더 힘이 든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 사회 노인들 많이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숫자를 좀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2011년에 국내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79.7 명이었어요. 근데 2015년에 10만 명당 58.6 명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2018년이 되면 10만 명당 53.5 명으로 조금 더 줄어듭니다. 네, 이 숫자만 보면 다행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자살률, 이걸 봐야 돼요. 2018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6.6 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인의 자살률이 전체 인구 자살률의 2배에 달하는 거죠. 이건 OECD 평균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반적으로 살기도 어렵고 또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자살을 많이들 하죠.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건 40분마다 한 명꼴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힘들기 때문에 노인의 자살률이 전체 인구 자살률의 2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잠시 읽어볼게요. 노인에게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죽음인데 어째서 스스로 달려가서 죽음을 맞는가 하는 의문은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막막했을 그 하루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진다. 네, 그렇죠. 이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은 말을 안 듣고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고, 네, 그러니 하루를 그저 혼자서 버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나만 혼자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 막막함, 네, 그 참을 수 없는 막막함,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생기는 거겠죠. 참 슬프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책에서 저는 노인들의 심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간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다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네, 그런 이야기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전달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 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책도 반영하는 내용을 다른 분야에 훨씬 더 많이 할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큰 문제일 텐데, 이건 해법이 따로 없죠. 사회적인 인식 개선, 이게 가장 핵심일 텐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쉽더라고요.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한 쉬운 방법, 딴 게 아니고 전화 자주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왜냐면 솔직히 전 이 책을 보기 전까진 노인의 상실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우울증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노인의 우울증.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자주 드리는 거더라.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우리에게 아직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느끼실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사소한 고민거리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직까지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손자와 손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지 않을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린 너무 이게 우리의 노인 문화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요. 진짜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노인 문화 그러면 겨우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탑골공원에서 시간을 보이는 노인들, 그들의 문화, 혹은 콜라텍,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다들 좀 이미지가 밝지는 않죠. 인터넷상에서 언급되는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미디어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을 골라내서 보도를 하곤 하니까요.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의 문제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인 스스로도 개선할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사자의 문제인데 너무 수동적으로 되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이 책에 하고 있고요. 노인 스스로가 이게 우리의 문화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저도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저 스스로부터가 늙어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렴풋한 그림조차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근데 걱정은 하질 않아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 그림을 내가 스스로도 그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맥락에서 이 책에 나오는 아주 멋진 말인데,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시 읽어볼게요. 살아가는 매 순간이 개인의 삶에서는 늘 최초이자 돌아오지 않을 시간인데, 은퇴 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의 무게가 10대, 20대가 하는 앞으로 커서 뭐하지? 같은 고민의 그것과 크게 다를까? 우리는 모두 처음 살고, 처음 늙고, 처음 죽는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만큼이나 중년 세대가 100세 시대를 앞두고 갖고 있는 그 고민의 무게와 크기가 얼추 비슷하거나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노인 문화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부터가 먼저 그 전환을, 인식의 전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